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뭐 이 부동산 계약 만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한겨울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새해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장소가 바뀌니까 뭔가 진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박주희 씨는? 네, 저는 여기가 마침 제대로 가는 그 길목에 예.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전 파릇파릇했던 그 시절 생각도 좀 나고 꿈도 많았고 희망도 많았던 그 시절 생각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 복장도 좀 그때를 네. 떠올리면서 좀 청청 패션. 네. 25년 전에. 25년 전에. 계속 강조하지 마시고요. 네. 넘어가 주세요. 오유. 네. 네. 고은영 씨는 느낌 어떠세요? 네, 좀 어묵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공간이 굉장히 따뜻하고 제주의 좀 희망찬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보금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임할 수 있게 돼서 좀 마음이 좋네요. 그렇군요. 예. 자, 물론 계절이 이제 또 지나가면요 이전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더 따뜻해지면 진짜 우영파트에서 저희가 방송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해야죠. 어쨌든 버라이어티하게 저희가 네. 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먼저 들썩였던 지난 한 주를 우영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국토교통부가 제주 두 번 차 공항 맹그는 걸 시작하여 보젠 여산을 허염 신게 말씀. 경원디 공항 들어설 띠 정하는 거 거정 된다 안 된다 이제도록 말이 한디양. 어떤 허연 이디로 정허여져신디 잘 알지도 못하는디 문제 없다. 지켜보는 도민들 속만 시커멍하게 감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노조 조합원들이 영리빙원 반대어캔 허멍 제주에 뭔들 못 알아들었수다. 영리빙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 말고도 전국들에 막 퍼점신디양. 의료계도 반대하는 영리빙원. 정치적 책임보다 몬첨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커멍 은원 족족 허여서 헐거 닮은디 말씀. 질 크게 늘리캔 허멍 숙대낭 졸라불언 거느리 왕상 허연한 비자림노가 또시 말이 한개 말씀. 환경부가 제주 국립공원을 정하는 뒤 이디 비자림노가 들어간 말씀게. 경치 말고도 생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있댄 하는 말인디양. 경원디도 차 댕기는 뒤 편한 게 뭔첨인가 양. 삼촌들 생각은 어떤 거우까? 네, 저희가 지난주 그 제2공항 문제로 단식 중인 김경배 씨를 직접 찾아가 봤잖아요. 네. 그런데 그 후 며칠간 또 이 공항 관련 뉴스로 온 제주도가 도배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는데 바로 정부의 입장을 나타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지난주 이제 2일에 이제 김경배 씨 그 단식하는 천막을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방송 녹음을 했는데 이틀 후에 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형 개발 사업이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좀 진행이 되는가 봤을 때 먼저 이제 그 크게 구상과 계획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2공항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구상을 하는 단계가 있고 이 구상을 하는 단계가 끝나면 야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뭐 좀 수지 타산은 맞는 건가 아니면 뭐 주변에 어떤 영향은 없는 건가라고 해서 조사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타당성 조사거든요. 근데 국비가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또 이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끝났다고 국토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타당성까지 끝나면 야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적자는 볼 것 같지도 않고 자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제 종이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가 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할 것인가.
시설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22일인가요? 이번 달 22일에 이제 그 착수 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착수 용역 보고회를 한다는데 이걸 왜 세종시에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그래서 좀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이 기사를 보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전 과정은 어떻게 착수에 이르렀는지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에 제2공항 부지로 성산이 선정이 됐지만 다시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 국토부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지난해 9월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자 해서 국토부하고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동수로 이 구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2월 1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많은 토의와 어떤 뭐 검토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원래는 12월 18일로 만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참가하신 분들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종료가 되자마자 바로 착수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식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의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된 후에 추진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정부가 제주도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어찌 보면은 제주도의 여러 조건들 그리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검토위에서 계속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착수 보고에 그 보도자료 참고자료에도 맞아요.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전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KBS 제주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 그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였던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검토위원회가 활동은 당연히 연장돼야 되는 것이고 국토부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좀 발표가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을 떠나서 일단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해명을 네. 해야죠. 네. 자,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도청 앞에 있었던 반대롱성 천막이 강제 철거가 됐죠. 이 행정 대집행을 두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고은영 씨가 현장에 있으셨죠. 네. 천막들이 여러 동들이 동시에 이제 철거가 됐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텐트 그 천막이 우리가 만났었던 김경배님이 안에 들어가 계셨었어요. 그때 단식 20일 차에. 근데 그 상태 그대로 천막이 우그러진 채로 끌고 갔죠. 거기에 이제 발이 끼인 상황이었어요. 김경배님이. 그래서 동시에 천막과 함께 좀 끌려가고 있던 이런 상황. 그래서 사실 최악의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지만 우리가 아주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2019년에 어떤 우리가 촛불을 들었었던 민주 시민의 기본 상식 선에서 그 천막은 철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깨진 거죠. 그리고 청와대 앞, 국회 앞 이런 일이 지금 거의 10년째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제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의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강력하게 네. 권고안을 내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우리가 법에 우선하는 인도주의와 아주 상식적인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0년 전에 용산 참사 기억하시죠? 여러 명이 사망한 그런 강제철거 상황에서의 되게 참극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천막이든 건물이든 시설물에 대해서 동절기 강제철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촬영일 바로 전날입니다. 어제 그 도청 현관 앞에서 앉아서 농성 중이던 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깔아놓은 어떤 피켓이나 이런 것들을 원희룡 지사가
네, 경찰과 공무원들을 대동한 채로 그대로 밟고 올라서서 그 현관으로 진입하는 그리고 그 상황 전에 이제 언론에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라는 그런 안내 문자를 도청에서 친절하게 발송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사실 원희룡 지사 측, 고이범 시장 측 그리고 도의회 여러 의원들, 의장님 굉장히 많이 연락을 드렸어요. 행정 대집행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조율을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SOS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없었다는 점. 예.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의 현장에서도 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SOS를 보내셨군요. 요청까지 네. 했는데도 좀 저희가 많이 좀 드렸고 이 상황이 사실 그래서 여기 그 행정 대집행 당시에 있었던 많은 연대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좀 외로운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소식 역시 상당히 첨예한 그런 소식이죠. 제주에 이렇게 큰 현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리병원 둘러싼 갈등도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노조 조합원들이 제주에 집결해서 항의 집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영리병원 반대 움직임이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좀 방송 준비하면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봤거든요. 주로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라든가 간호조무사분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 곳이라고 해요. 회원 수가 한 7만 정도.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이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저번 달 12월 5일에 이제 그 조건부 허용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반발도 있었고 했지만 올해 초에 2월 달에 이제 그 시무식을 열었는데 올해를 영리병원 저지 투쟁의 해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한 500분 정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집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메시지야 이렇게 뭐 저 뉴스 통해 가지고 많이 그 전해졌을 것이고 근데 재미있는 게 원래 이 보건의료 노조하고 우리가 저 그 의사협회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의사협회 이 두 개 단체가 원래 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좀 하자 그러면 그 의사협회 아니다 그러고 저 의사협회가 하자 그러면 보건의료노조가 아니 그러는데 이번 영리병원 이슈에 대해서는 공통된 이 목소리. 두 단체가 이게 쫙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의사협회든 보건의료노조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이 영리병원 이 조건부 허용 자체가 이게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거다. 뒷감당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듯 어떤 제도적 장치로 보완이 될 거니까 좀 시간을 지켜보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초장부터 이렇게 좀 빨리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게 뭐 보니까 뭐 100만 서명 운동 요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되게 문제의 심각성을 되게 깊게 받아들이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도지사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도 원희룡 지사 면담 요구하면서 대치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지금 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겁니까?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사실상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계속 그 중앙 언론, 어떤 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금의 어떤 그 허가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도내 전 일간지에 제주도청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광고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었고요. 지금 이렇게 사실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데에는 우리 알다시피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의료 공공성 훼손의 그렇죠. 논란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게 미국의 이야기였는데요. 한 계열의 프랜차이즈 병원이 연간 한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이제 시장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물꼬를 정말 몇 개의 영리병원으로 시작을 했대요. 맞아요. 그걸 이제 똑같이 제주에서 시작되는 이 물꼬를 좀 우려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아이를 키우는 뭐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좀 질병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은 또 이런 것들 때문이죠. 예. 자, 이 문제 관련해서 KBS가 그 여론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57.4%가 허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고요.
허가를 해야 된다는 응답이 34.7%였습니다. 이렇게 도민 여론만 봐도 우려된다가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고 그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교정이 어쨌든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서 불허하는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말바꾸기 했잖아요. 이걸 전 동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영리병원 무시거라 하는데 아이고 뭐 전까지 허멍 진행하는 거보다 이거 막 안 좋은 거담다. 일단 한 번. 그다음에 또 그 합의 과정에 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이거 뭔가 무사 정고라랑 연고라면서 행정의 불신.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도민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져요. 예. 네,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지난해 또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비자림로 문제입니다. 제발 제주만의 소소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모두가 전국화된 그런 네. 이슈예요. 네. 이게 왜 다시 그 도마에 올랐냐? 일단 제주도는 숲의 손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입장인데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국립공원 확대 계획. 그런데 이 비자림로 공사 구간이 그 국립공원 확대된 부분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셨어요? 네, 지금 최근에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 국립공원 경계안이 예. 있어요. 이게 11개 권역으로 좀 중심적으로 좀 그 축들을 생태 축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한라산 권역, 그리고 잘 아시는 거문오름 권역, 예. 그리고 뭐 이제 해안 권역도 있고요. 그리고 안또로름 민오름 권역이라는 그 동부 쪽의 중심축이 또 하나가 예. 있습니다. 이 중심축을 가로지르는 게 이번 공사하는 그 비자림로 구간이에요. 우리가 많은 도민분들께서 송당 목장으로 알고 계시는 맞아요. 그 권역에 있는 오름들의 생태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 지금 환경 단체들 시민들이 강력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뭐 지금 벌채 예정인 곳과 벌채가 이미 된 곳들이 다 포함되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금 다른 시선들 그리고 분명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어떤 입장이 지금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왕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공사하기가 그럼 조금은 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렇게 네.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인데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제주도 입장이 뭐 따로 나온 건 없고 그냥 그 기사에 몇 줄 나왔는데 제주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래종인 삼나무를 베고 천연림으로 복원하겠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공사도 생태공원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한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때 달라요. 처음에는 교통의 흐름이 뭐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확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생태공원 만들기 위해서 또 확포장하겠다라고 말을 뒤집어 버리는 목적이 바로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리는 상황인데 목적이 이렇게 있어도 변경사항, 수정사항이 들어오면 당연히 제대로 된 검토하는 신용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발표가 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생태공원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착하네요. 그러니까요.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 역시 예전에 우리가 이 비자림로 다룰 때 정말 알고 보니까 뭐 행정에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 수건 사업이었습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주 국립공원 예를 들어서 이 확대되는 부분 환경부에서 정한 목표와 어떤 그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예. 결국엔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잘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목적을 그럼 제대로 살펴봐서 주민 수건 사업이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전향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경해야 될 시점인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서 정말 그 버티기도 이런 버티기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아우, 참 답답해지는데요. 고진 씨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삼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천연님을 조성하겠다면 이게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무가 또 1, 2년 걸려서 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쑥대나무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좀 언밸런스가 좀 뭔가 느껴지네요. 좀 아무튼 행정에서는 어쨌든 그분들이 느끼는 그림을 왜 우리 도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건지 이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자, 이어서 드디어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산적한 현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희룡 지사가 올해 안에 꼭 이거는 매듭 짓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체제 개편 얘기인데요. 일단 현 주소부터 파악을 하고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는 폭탄 돌리기의 역사다. 누가 이 폭탄을 갖고 있을 것인가. 적절합니다. 이건 예, 폭탄 그럴 수 돌리기의 있어요, 역사다. 진짜. 예, 란 것 같아요. 이제 2014년 7월에 이제 그 원희룡 민선 6기 네. 첫 도정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원희룡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행정시 기능 강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행정시 기능 강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다기보다는 초반부터 이제 원지사의 어떤 활동 영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좀 도내 사안보다는 좀 약간 전국적인 사안에 좀 네. 많이 좀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갔어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개편안을 내놓고 그거를 지난해 선거 때 네. 같이 투표를 하는 게 하도록 네, 맞아요. 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2017년 그때 이제 5월, 6월 당시에 개헌 논의가 있었어요. 네.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개헌을 하면서 지방 정부의 그 분권을 굉장히 확고하게 좀 공고하게 하겠다. 네. 개헌 논의 한다는데 개헌 논의를 기다려 봅시다 했는데 웬걸 이게 역풍을 맞았어요 또. 예. 그래가지고 도의회에 이제 그러니까 역풍을 맞고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결국 지난해 12월 6일 예.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심사 보류 그렇죠. 네. 보류. 됐죠. 네.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그 안이 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행정시의 권역을 나누는 예. 이렇게 나누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올해 중에 행정체제 개편 이런 그 두 개 축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문으로 좀 절차를 마련하는 거를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지금 공을 이렇게 넘긴 이런 상황인데요. 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개정 사항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행정시를 이렇게 권역으로 나누는 것도 저는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조례 개정 사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이건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공을 넘기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에서의 어떤 그 협의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좀 모호한 것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2011년도에 그렇습니다. 나왔죠.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용역이 나왔고 공고안이 제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2013년도에 의회에서는 결국 부결을 시켰어요. 이유는 뭐냐면 행정시의 권한 강화 먼저 해라. 네. 기능 강화 먼저 해라. 예, 예. 이런 거였고 행정체제 개편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시 용역이 이루어진 건데 제출받은 것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주 시민들은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시장에 아무 권한도 없으면 도에 가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더 피로도는 시민들, 네. 도민들만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권한 기능 강화를 먼저 하라였지만 이번 역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실은 무늬만 직선제는 더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수밖에 없어요. 자, 논의가 어찌됐건 오랜 기간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예. 상황인데 그럼에도 개편이 꼭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지금이 이제 행정시 두 개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두 개지만 옛날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네 개였지 않습니까? 저는 도민체육대회 때가 너무 신났어요. 네, 이거 그렇죠. 예. 근데 시군이 모여서. 근데 이게 이제 95년부터 계속 이제 진행되어 왔던 그 민선 4개 시군 체제가 이제 2006년부터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그 예전 4개 시군 체제에 대한 그 향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보면 이제 당시 뭐 제주시 하면은 뭐 저 고민수, 김태환
그렇죠. 이런 시장이 있었고 북제주군 하면 이제 시초주군수 그리고 이제 서귀포시장 강상주, 네. 남제주군수 강기권 네. 이렇게 그 시군을 대표하는 그 군웅할거의 그 마치 좀 전국 시대 같은 느낌. 네. 서로 네, 경쟁도 좀 하고 전국 시대 이랬었죠.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지어는 그 당시 이제 신구범 전 도지사라든가 이제 우금민 전 도지사라든가 이분들도 도지사를 할 때 이제 그 연두 방문을 가잖아요. 요즘은 연두 방문을 가면은 자 올해 저 서귀포시 시정 운영 방안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선 때는 지사와 시장의 관계가 딱 상하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팽팽한. 예, 우리 한번 네. 민선을 한번 연기를 해볼까요? 아이고 지사님 오셨습니까? 예, 저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 네, 시민들이 이번에 좀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정을 좀 뒷받침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도 좀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예, 좀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어색한 사돈을 대하는 느낌, 요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팽팽한 네, 긴장 그래서 관계. 네.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 또는 군민들도 굉장히 좀 뭔가 내가 이제 시민 또는 이제 북제주 군민이어도 예. 뭔가 도에서 와도 이제 뭔가 내가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거리가 시장과 군수가 가깝지 도지사가 가깝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거든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예. 야, 네 개 시군 체제로는 좀 우리가 그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어떤 그 정책의 힘을 좀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좀 한번 판을 한번 흔들어 보면 어떻겠니? 해가지고 이제 정진안과 혁신안이라고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주민 투표를 했죠. 이게 했죠. 전국 최초였어요. 또 네. 전국 최초였는데 그 당시에 아무튼 그 14만 5,300분이 투표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투표율이 40%가 좀 안 됐거든요. 36.7%인데 33%만 넘어야 되는데 네, 어찌 보면 맞습니다. 가까스로 네. 넘긴 거죠. 어쨌든 그 투표 결과 지금의 행정 체제가 이제 2006년 이제 출범이 됐죠. 그래서 사실 서귀포라든가 이제 남제주군 기존 남제주군 주민들은 좀 약간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역사가 복잡합니다. 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자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 불편해진 거예요. 네. 그래, 혁신안이 결정됐으니까 따라야 되긴 하면 그럼 뭔가 좋아져야 되고 그때 특별자치도가 붙었는데 그럼 뭔가 특별해져야 되는데 특별하지도 못하고 더 불편함만 가중된 거죠. 최근에 제주시에서 교통과 관련된 시민 원탁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최 1순위로 개선 사항 중에 나온 게 대중교통이었단 말이에요. 시민들을 모아놓고 교통 문제 해결합시다 했는데 대중교통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했는데 이 대중교통은 제주도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리 의견을 받아도 제주도의 것은 거기 가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예. 물론 나머지 촘촘한 내용들은 지금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나의 불편한 민원이 가까운 제주시, 가까운 서귀포시 가서 해결할 게 아니라 제주도청을 가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행정 서비스가 질이 하락됐다. 주민의 참여가 약화됐다. 또 그렇기 때문에 좀 행정체제 개편 필요하긴 한 것 같아라는 공감대는 있지만 실은 또 그 얘기야. 벌써 12년이나 지났잖아. 이제 와서 또 뭐 바꾸젠. 무시고 또 불편하게 만들젠. 이런 피로도감도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도 지금 그냥 현재로라도 맞아요. 그냥 가죽에 또 무시고 박광원에 그러니까 막 왁왁하게 그게 만들자는 햄시냐 이런 거예요. 지금 체제가 좋다는 네. 뜻이 아니고 지금 체제가 아니에요. 좋다는 게 아니고 피곤한 거예요. 그냥 그냥 네. 들쑤셔놔가지고 하자는 MC니 해가지고 그냥 그만 내불나게 이거죠. 그거라고 예, 예. 봐야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법인격이 없이는 이러한 부분들 아무리 직선제 해봤자 저는 아무리 기능 내려보냈다고 해도 만약에 코드가 안 맞아 직선제 시장하고 도지사가 안 맞아요. 그리고 다음 선거들도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면 오히려 더 네. 일은 안 풀리고 갈등만 조장할 수밖에 없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지만 그 피로감은 다 도민들 시민들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공감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데 여론이 아유 그냥 가주게 하는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살려서 이 기회에 좀 제대로 잘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자림로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전화를 했던 곳이 구자읍사무소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 도로에 대한 사항은 제주 도로 문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디로 돌릴 때 참 짜증나요. 네. 이거는 저쪽 가서 문의하세요. 아, 저쪽에 있어도 우리도 알고 있으면 안 되나? 맞습니다. 그리고 월정리 이번에 해녀분들 네. 계속 도청 앞에서 그 지금 똥굴 네, 바다에 대해서 맞아.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왜 그 노구를 이끌고 도청 앞까지 와야 되나? 네, 구자읍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맞아요, 읍면 맞아요. 사무실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들이 사실상 좀 서류 발급 그리고 복지 업무만 담당하는 시설로 좀 전락이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등본 떼러가고 네. 인감증명 떼고 근데 뭐 이런 거 행정체제 개편을 급여 그렇게 받고. 나눈 진짜 네. 이유는 구자읍이 제주도가 네. 곧 될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민원 박람회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예. 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기리에서는 우리 동네 일방 통행로가 강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거 들고 오시고 예. 나북리에서는 공장을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이 추가 건설된다고 하는데 인허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요 하고 들고 오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동네의 속속들이 사항을 들어보니까 다들 억울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읍면사무소에서는 해결을 해줄 권한이 없는 하고 거죠. 싶어도. 네, 좀 이런 것들을 좀 그 생활권 중심으로 우리가 좀 행정 부문을 좀 나눌 필요가 지금 예. 좀 적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결정권이 있는 법인격이 더 있어야 된다. 중간에. 맞아요. 그러니까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이제 공직이라는 사회가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게 또 예산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에 대한 그 어떤 편중률도 이게 굉장히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를 정책부서라고 하고 행정실을 집행부서라고 한다면 정책부서의 돈은 점점 쌓여가는데 집행부서의 예산은 그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한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거에 맞출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다. 이런 상황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예. 예. 자, 또 여론조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행정체제 개편, 뭐 현행 유지가 낫느냐, 새로운 안이 낫느냐 했는데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권고안과 같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더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제 지금 나온 세 가지 대안 중에 이게 높게 나온 것 중에 또 하나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가장 쉬운 대안이다, 저게. 예. 뭐 도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행정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좋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제도적으로도 쉽게 가능한 거니까 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어쨌든 나머지 대안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아예 부활시켜버리자.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직선제도 하면서 그리고 또 직선 시장을 또 견제할 수 있는 기초의회까지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읍면동 자치 강화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더라고요. 이제 그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을 하되 읍면동장을 직접 네. 선출을 하는. 예, 그래서 정말 풀뿌리 그 민주주의를 좀 강화하겠다 해서 이거는 또 너무 좀 이상적인 거 아니냐? 아니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과 주민이 직접 뽑은 읍면동장이 어떤 충돌 가능성, 그 어떤 또 읍면동장으로 임명된 분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좀 전문성 결여 이런 문제에 대한 좀 그런 인식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읍면동 자치의 경우에는 사실 도민들의 어떤 생활 권역 중심 이런 자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된 논의인데 사실 그 뭐 스위스라든지 이제 뭐 이제 작은 그런 그 유럽 단위 네. 국가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신뢰도가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수혜를 다 받으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조세 저항률도 되게 낮은 편이에요. 네. 세금을 올린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저항률이 좀 이제 낮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책 지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이 서울시는 굉장히 확정적으로 기초의회가 다 포함이 된 구의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격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 성동구의 맨 마지막 그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내가 가는 약국이 옆에 있는 구의 약국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뭐 역사가 옆에 있는 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과 생활권역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네, 그래서 그 실제 대중교통, 약국, 어린이집 이런 정책 수요를 그 행정의 영역과는 별개로 계산하고 별도로 정책을 세우는 지도 사업을 별도로 계속 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전혀 이런 논의가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구역 이런 것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권을 좀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좀 이런 안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라고 해서 급하게 갈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작 도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이 불편했는지 행정의 불편함, 정치권의 불편함, 생활권의 어떤 그 답답함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오롯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 기초의회 부활과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그리고 심지어는 뭐 행정시장 직선제인데 그러면 이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뭐 자치조직권,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소상하게 얘기가 나오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불편하고 지금 정부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이 적기를 어떻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데에 대한 내용이 도민 한 명이라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소상하게 알리는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결정권자다. 내가 뭐 하는 대로 다 된다 하면 행정체제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읍면동 자치 부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읍면동 자치의 구체적인 모델을 주민분들이 함께 구상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기결정권 이걸 존중하는 태도이지 몇 개 안 중에 주민투표로 하나를 고르세요는 사실 결정권은 아니다. 우리가 자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지원한다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만들어질 수 있는 틀거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네요. 저는요, 정치는 생활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정치 안으로 뛰어들어서 직접 맞아요. 대변인이 되고 그 대변인과 함께 호흡하는 주민들이 주변에 같이 있었을 때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한 8개 권역으로 그러니까 4개, 3개가 아니라 8개 권역으로 좀 나누면 좀 더 아까 은영님이 얘기했던 그 안에서의 어떤 자치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의회의 성격과 직접 선출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서요. 지금 따지면 애월, 한경, 뭐 대전 거의- 이런 식으로 거의 수가 비슷해지는데 너 너무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을 하되 옛날처럼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체제가 아니고 제주시, 서귀포시, 뭐 한림시. 이거는 예입니다. 예. 한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성산시 해가지고 4개 시 체제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북군이나 남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자하고 한림 경우에는 행정구역은 북제주군으로 똑같지만 이 동쪽하고 이제 서쪽으로 이게 너무 극단으로 나눠 있으니까 좀 뭔가 어떤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좀 약간 동질감도 좀 떨어지고 좀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방자치라는 거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자기의 창의성과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다른 곳보다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게 좋다라는 거를 난 보여주는 게 이게 또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4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서로 지역에 여러 대안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좀 그런 구조를 만들면 우리 제주가 좀 더
좀 인물적으로도 좀 풍성하고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뭐 어느 것으로도 의견이 정리가 앞으로 되겠죠. 정리가 되더라도요. 도의회 관문을 또 넘더라도 앞으로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개편까지의 과정은 험난할 듯도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는 과정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단일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단일안에 대한 도민 여론이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의 안이 나와도 어차피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특별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올해 우리가 특별법 개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국회를 딱 보니까 어머나 내년에 또 총선이네요. 아마 좀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정치역학 이렇게 너무 싫어요. 네. 네. 민영 씨. 지금 의회에서는 그 지금의 동의안 이거를 보류를 시켰지만 언제든지 좀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계속 있고 실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중심을 잡고 저는 중론을 모으는 과정을 2019년의 과제로 좀 삼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좀 커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논의가 전 조금 조급해 보여요. 지금 뭐 1월 달 안으로 원포인트 임시하겠다 했지만 이것도 미뤄지는 형국이죠. 지금 2월 달로 넘기고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주민투표하고 뭐 이런 것까지 가려고 하면 올해 안에 이걸 시급하게 정리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절대 조급해서도 안 되고 대신 이 시기를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봐요. 심지어는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것, 전반적인 것 속 안에 이 시장 직선제는 굉장히 작은 하나일 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살아보셨으니까 행정구역을 가르는 게 얼마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다들 아실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예전과는 다른 네. 그런 참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영파답게 추억의 송키를 다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과 송키는 상당히 좀 어려울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고심을 하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체제 개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제2공항, 뭐 영리병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송키는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입에는 쓰지만 몸에도 좋은 대표 주소를 찾아봤더니 예. 네. 여주라더라고요. 예, 이게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고 항암 효과가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불편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뭔가 좀 복잡해져서 귀찮을 것 같고 막 이렇지만 이런 시기 다 함께 같이 공감하고 감내하면 정말 입에도 쓴 게 몸에도 좋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아지는 제주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생강이요. 생강? 네. 그러니까 풀뿌리로 시작되는 풀뿌리. 네. 뿌리 작물이기도 하고 예. 또 생장 주기가 길어요. 보통 한 6개월은 땅 속에서 계속 있는 그 작물이 생강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상추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긴 편이죠. 그래서 행정은 도민을 기다려줘야 된다. 속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강을 꼽아봤는데 우리가 좀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생강처럼 생강을 기르는 마음으로 행정은 도민을 위한 것, 도민을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강을 좀 심고 예.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생강차 한 잔. 아, 생각. 네. 예, 권지열 씨. 2006년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 이 도와 시와 이제 읍면동의 그 고난의 균형이 무너진 모습 이거를 딱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빨간 딸기밭이 또 딸기. 예, 딸기가 왜냐하면 그 이제 그 텃밭에 있으면 우영팥에 있으면은 딸기가 다른 작물의 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물은 고사해서 죽고 딸기만 이게 쑥쑥 커가지고 급격히 이게, 퍼져나가요. 예, 이게. 급격히 퍼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 10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완전 딸기밭이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어야 되나 이걸 뽑아야 되나 예. 고민 끝에 오늘의 손키로 딸기로 골랐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네. 예, 모두가 각각 의견 낼 수 있지만 또 모두가 제주를 위하는 마음에서 낼 수 있는 소중한 의견들입니다. 잘 취합을 해서 행정체제가
도민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팟.